이제 5분 책방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문단인가요? 5문단에 이거 글의 종류 뭐예요? 수필이요. 네, 신변 잡기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도 생활 밀착형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이 선물이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인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자면, 배경을 보자면 되게 아버지가 술을 되게 자주 드시고 아버지가 첫 선물을 줬대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래서 그 선물을 처음 줬을 때 그건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봉투 속에서 강아지가 나왔는데 그 강아지를 줬대요. 처음에는 강아지에 대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강아지가 맨날 새벽에 울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근데 보통 강아지를 되게 좋아할 텐데 얘는 왜 강아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닭 이상으로 좋아할 것도 없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되게 건조하네. 네. 그리고 유목적인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 유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유목적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뜻.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요. 아닌데 찾아봐요. 여기.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며. 유목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나는 카페 유목민이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거처가 정해지지 않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겨울에 일평생 처음으로 가지고 온 선물인데 종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강아지를 사왔다고 하니까 왠지 즉흥적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버지의 선물이.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하고 술까지 먹었어요. 사이가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아버지하고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 받은 선물이라서 기분이 묘했대요. 네. 그리고 근데 선물이 울었대요. 강아지를 선물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계속 낑낑거리고 그 다음에 백설기는 아까 아껴 먹다가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거였는데 주니까 못 먹었죠, 선물이. 네. 그래서 계속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꾸 울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되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져간 백설기는 잘 먹었고요. 아니 걔는 못 먹죠. 애기라서. 애기여서. 관심과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또 울음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 사람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제 예상인데 그런 행동이 누그러지고 사라지면 다시 또 울고. 누가 울었다는 거야? 그 강아지가. 그렇지. 가서 막 만져주고 막 그랬잖아요. 가까이 관심을 갖는데 없으면 또 울고 이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아지를 나에게 선물하고 나는 강아지에게 뭘 줬어요?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 그리고 백설기는 나에게 그 강아지는 나에게 뭘 줬죠? 연민의 감정. 연민의 감정이 뭔지 알아요? 걔를 이제 안타까워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상대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대를 얘기해요. 연민의 대상이라는 건. 민서는 연민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싫어요? 왜요? 누군가 민서를 좀 안쓰럽게 본다는 거, 애틋하게 본다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본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막 짠하다, 야, 애잔하다, 막 이런 얘기, 약간 비웃듯이 얘기할 때도 있죠. 내가 너보다 좀 밑으로 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 삶이 누군가한테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게 좋죠. 선생님의 가치관은 그렇거든요. 질투의 대상이 되면 좀 괴롭긴 하겠죠. 근데 연민의 대상이 돼서 위로가 되는 것보다는 질투의 대상이 돼서 좀 힘든 게 좋아요. 선생님은. 민선 어때요? 민선 누구한테 연민을 느껴봤어요? 강아지? 강아지 왜요? 그냥 되게 어쩌다 보니까 보면 되게 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나가지 날 못하니까, 보면 그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강아지가 웃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웃는 느낌. 막 좋아하는 느낌. 네, 그래서 헉헉거리는데. 그게 가장 연민의 대상이에요. 동물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아직은 뭐 인생에서 그런 사람 볼
시간이 없었겠죠. 선생님은 어떤 타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일단 강아지는 좀 큰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큰 강아지가 좀 지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 집 있잖아요. 크게 해 놨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되게 나오고 싶어 했는데 그 강아지가 되게 귀엽게 생겼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외모가 무섭게 생겼어요. 음, 마리노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군 강아지처럼 마약 찾는 강아지였어요. 세퍼드처럼. 음, 그래서 밖에다 풀어 놓지는 못하고 선생님 바쁘니까 거기다 뒀었는데 걔가 갇혀 있는 모습이 꼭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나가서 초원을 뛰놀고 싶겠다 쟤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너무 안쓰럽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얼굴에서 좌절감이 보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눈빛이 되게 바뀌어요. 음, 옛날에 그 밝고 빛나는 눈빛이 아니라 좌절하고 뭔가 무기력한 얼굴이 눈에 보여서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음. 마치 선생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너도 나처럼 이렇게 갇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런 문에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엄마에 대해서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네. 예전에는 엄마가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엄마를 멀리서 봤는데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알던 엄마, 무서워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노인? 쓸쓸하게 보였어요. 그게 되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어요. 나중에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나한테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큰 엄마의 모습이 그리워서 그런 감정을 느꼈죠. 연민의 감정은 문학에서 되게 기본이 되는 감정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공감이 되고, 그냥 그런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 중 하나가 이제 타인이 한 번쯤은 경험해봤고, 그 감정을 느껴봤을 때 그 느낌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문학에서 제일 연민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흔한 감정이라서? 흔한 감정이란 표현이 아니고, 한 번 경험하면 응.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임팩트가 큰,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좀 약간 핵심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민을 가지면 보통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틀에 가둬서 보겠어요? 아니면 그 틀을 빼고 볼 것 같아요? 틀을 빼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들여지고 싶을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잖아요. 남은 좀 편하게 프레임에 넣어서 사람들이 감상하거든요. 근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면 좀 약간 애틋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애한테 나의 감정을 약간 뭐라고 할까? 감응한다고 할까? 감정을 느껴서 응한다고 하거든요. 감흥이 있으면은 되게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연민의 감정을 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츤데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들인데 되게 디테일을 잘 기억한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감정선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좀 세세하게 보면 나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이란 말 들어봤어요, 민서? 자기 연민. 자기한테 불쌍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뭐 문을 열고 청소해서 다시 시작해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자기가 계속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을 배려하거나 좀 뭔가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이 빠지면 나한테 자꾸 호의만 베푸잖아요. 그러면 자꾸 더 밑으로 빠져요. 왜냐면 불쌍하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닭볶음탕 하나 더 먹어야지. 닭 뭐죠 그거? 애들이 먹는 거? 마라탕? 마라탕 하나 더 먹어야지. 아니면은 매운 거 뭐지? 닭볶음면 하나 더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위로를 저차원적으로 주기 쉽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을 골라서 그중에 뭐 완충지를 찾아가지고 제일 안전하면서도 근데 막 첫 방부터 막 너무 위험하게 막 벼랑으로 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야지 쪼개지 않고 그냥 연민에 빠지면은 한 40년, 50년은 계속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관뚜껑 덮는 날까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거 좀 아까 "나 좋아." 이것도 징그럽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도 좀 징그러운 감정이에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못 없죠. 봤는데 한 명도. 그냥 세상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나를 깊게 들여다볼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깊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을 느끼는 거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가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민서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뭘 스스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든 거는 어떤 면에는 민서가 만든 것도 있고요. 알겠죠? 네. 민서가 수필을 쓴다면 어떤 감정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저도 약간 이런 구슬픈 마음. 여러분 일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미옥인가? 미옥이라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부청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오니까 싫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래서 막 되게 구박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엄마랑 아빠랑 싸워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 아저씨가 집을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게 어른이 되는 시작이자고 그런 말을 그 작가가 하거든요. 공선옥 작가가. 근데 그 말 되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지 일로 지가 우는 건 누구나 하죠. 근데 남의 일에 나랑 이득이 되지 않는 남의 일에 진짜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간다움이죠. 그잖아요. 아닌가요? 지 일에 지가 우는 게 인간다운 건가요? 둘 다 인간다운 거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연민의 감정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시도 내가 슬프니 하늘도 슬피 운다. 뭐 이런 거잖아. 내 감정을 남이 느끼는 거. 그죠? 원래 하늘은 그냥 비가 오는 건데 그런 거 감정이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시는 감정이입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느끼는 슬픈 새. 어떤 날은 하늘이 너무 예쁜데 어떤 날은 하늘이 푸른 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느낀 적도 있거든요. 잔인하다. 하늘이 푸른 게 왜 잔인할까? 왜냐면 나랑 너무 대비돼서. 왜 이렇게 푸르지? 왜 이렇게 예쁘지? 이거는 내 감정하고 반비례하면은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아. 이 수필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연민의 감정. 연민의 감정. 네. 문장으로 말하면 선물이 선물 같지 않았지만 선물에게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은 그 어느 것보다 따스다. 뭐 의미 있었다, 깊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나도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에 얽힌 나의 감정. 아빠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빠를 많이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다니더라고. 작가가? 네. 근데 수필의 작가는 똑같아요. 수필의 작가가 서술자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거는 몇 인칭을 정해서 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은 서술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맨날 술만 먹는 아빠가 주는 그것도 즉흥적으로 사온 그 호떡 주머니에 있는 그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가 막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느낀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같아서? 아빠 같아서 아니면 나 같아서? 나 같아서일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되니까. 나라면. 저렇게 막 울고 이랬을 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했었지. 근데 잘 있나 이렇게 자기는 바라보면서 안 됐다. 나도 저런 시간을 보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아빠가 코 골고 있다는 소리가 같이 넣어서. 그리고 아니면은 아버지도 겉으로는 술 마시면서 살지만 그냥 마음은 애일 수도 있어요. 나 좀 봐달라. 그냥 집에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집에서는 싫고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바라는 그냥 애 같은데 애들끼리 사는 것 같아요. 폭삭 속았다 보면은 가만 보면 세상엔 애들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되게 공감했어요.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란 존재죠. 그냥 어른처럼 살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민서가 나중에 어른들이 좀 어른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해줘요. 왜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마음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매일 그러면 안 되지. 1년에 몇 번 정도는 저 날이 엄마가 아이가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민서의 아이도 민서를 이해할 거예요. 수필은 어떤 점이 좋아요? 되게 잘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입도 잘 될 수 있게 쓸 수 있고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잘 넣어서 적을 수 있어서 뭐가 진실된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허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소설도 진실성이 있지만 허구적인 작가가 하는 얘기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면은 자기 얘기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을 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필은 진짜니까. 진짜 자기에 대한 자기 성찰을 쓴 글이니까. 좀 무거운 수필도 있거든요. 비평하고 그다음에 논설문처럼. 그런 거는 좀 무겁다고 해서 중수필이라고. 그런 것도 수필이에요. 경수필, 중수필.